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진입니다. 자, 오늘은 인기 많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서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19 타경 54,709호 물건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다음 달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소재지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 아파트 6동 501호입니다. 5층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15층 중에요. 그리고 아파트 평수는 여기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25평, 84.74제곱미터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물건 정보 보시려면 30평형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30평형이고요. 최초 감정가 11억 2,6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복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강제경매 2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는 86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됐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아파트죠. 오래된 아파트고 그래도 워낙 위치 좋은 데 있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죠. 아파트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층 중에 5층 방 3개, 거실, 욕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 보시면요. 임차인 이분이 전입 확정 배당 요구 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없어요. 보증금 3억 8천, 3억 8천에 있었고 2012년도 기준이죠. 이때 같은 경우는 집값도 많이 저렴했고 그 다음에 전세값도 많이 저렴했고 그렇기 때문에 3억 8천인데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죠. 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자면서 경매 신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자, 기존에 여기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직장이라든가 아이들 학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옮길 때까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법원 가셔갖고 임차권 등기를 해야지만 이사를 나가더라도 여기에 전입이라고 확정일자가 살아있어서 나중에 정말 보증금을 안 줘서 경매를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먼저 이사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사 가기 전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리고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 방문 조사 당시에 폐문부재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폐문부재, 문 안 열어주죠. 그리고 요즘에 직장인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낮에는 잘 안 열어줘요. 자, 소유권 이전 매매. 여기는 그 전에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근저당 최초로 잡았습니다. 근저당 잡고 2005년에 잡고요. 그러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이 2005년이 되는 겁니다. 2005년보다 임차인 전입일이 2012년 더 느리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최초 근저당 설정일 2005년이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고요. 이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해서 이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되고요. 임차인도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주 쉬운 물건입니다. 나머지 신경 쓰실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소유자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은행 근저당을 승계해 주진 않아요. 다 갚고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대출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승계를 해줬습니다. 승계를 해줘서 예전 근저당이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개인들한테 이제 근저당하고 가압류를 다 잡았네요. 그리고 가처분 이것도 다 소멸이고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이것도 전부 다 소멸이 됩니다.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고 등기 축탁하면서 소유권 이전하면서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는 아주 깨끗하게 바뀝니다. 이게 경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경매가 1건, 2건 나와 있습니다.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낙찰만 일단 받으시면 중간에 취하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 보증금 3억 8천인데 지금 청구 금액이 4억 488만 2,192원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극동 아파트입니다. 극동 아파트고 총 8개 동인데요.
다 15층짜리입니다. 다 15층짜리인데 여기서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총 세대수가 여기 1021세대로 나와 있는데 900세대입니다. 900세대. 그리고 주차 대수도 900대. 그래서 세대당 한 대가 딱 나옵니다. 주차 대수가요. 그리고 관리비 체납 금액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근 역과의 거리 해갖고 3호선 옥수역이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호역 있고, 그 다음에 6호선 버티고개역하고, 뭐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한강진역, 예, 지하철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5개 역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900m 정도는 한 1km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가기는 조금 힘들고, 뭐 마을버스를 이용하겠죠. 한 600m, 500m 정도는 뭐 걸어서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예, 편리한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본 서비스는 면책 조건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직 매각물건 명세서가 안 나왔고, 입찰하시는 당일날 아침까지도, 예, 매각물건 명세서를 법원 가셔갖고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제경매가 있고 우리가 보면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채권에 의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집어넣은 걸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는 은행 같은 데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죠. 예,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뭐 개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저당에 의한 경매가 임의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요.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는 기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다 변제를 하고 경매 절차를 취하를 시키려고 하면 임의적으로 취하가 안 돼요. 강제경매일 경우에는요. 반드시 최고가 매수인의 허락을 득해서, 예, 동의를 구한 다음에 경매 절차를 취하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들이 낙찰받기 전에는 보증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증금이 요번에 만약에 입찰을 하실 경우에는 1억 1260만 원이에요. 보통 이 정도 현금이나 수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겠지만, 입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은행에 넣어놓거나 적금을 가입하거나 이런 거를 깨거나 아니면 보험회사 약관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입찰 보증금을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취하시켜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취하를 시켜줄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적금을 깼을 경우에는 적금 이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취하는 안 해주지요. 예, 채무자가 취하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취하를 시킵니다, 보통. 그런데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요, 잔금 납부 다 하기 전까지 채무를 변제를 하고 경매 절차를 법원 가서 임의적으로 취하시키면 취하가 그냥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낙찰을 받았어도 그 물건을 뺏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내 보증금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경매는 내가 낙찰을 받아도 낙찰자가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자, 원거리 위치도 보시면요. 여기 옥수동 극동 아파트입니다. 옥수 극동 아파트. 요 옆에는 다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에요. 레미안 옥수, 리버젠 아파트, 뭐 이런 거나 뭐 서울숲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한남 더힐, 예, 그 유명한 제일 비싸다다 한남 더힐 아파트도 있네요. 참 좋습니다. 자, 근거리 위치도 보시면 6동, 여기가 경매 나온 겁니다. 여기 이 동이 경매 나온 거고요. 입구에서 가깝습니다. 이 옥수동 같은 경우는 고도가 조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사가 지어 있는, 예, 그런 동네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고요. 여기에서 입구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예, 이동을 하려면, 네, 한 600m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도 지하철역이 있고요. 자, 아파트 전경 모습입니다. 새로 도색을 해서 비교적 깔끔한 모습이고요. 아, 그런데 이 현관문, 예, 예전 아파트들 현관문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이런 문 볼 수 없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 문 같은 경우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개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교체하고 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다시 원상태로 이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좀 잡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교체는 안 하는 게 좋죠. 자, 호수가 여기 501호입니다. 제일 사이드 쪽입니다. 501호요. 자, 내부 모습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발코니 해서 방 하나가 있고 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발코니 쪽으로 해갖고 햇빛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 2개가 있는데 보통 요즘 나온 아파트들은 30평형대 요즘뿐만 아니라 뭐 한 25년 전 뭐 이때만 해도 25년 전 27년 전만 해도 욕실이 2개였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욕실이 하나입니다. 예전 아파트 욕실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좀 올라가셔야 돼요. 운동은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 이동하실 때 운동이 저절로 돼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구 정문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렇게 다 이제 노후된 건물들 입니다. 노후된 건물들, 예전 건물들이고요. 자, 아파트 뭐 시세하고 실거래가 한번 보시면요. 일단 뭐 여기 30평형대에 매매를 해서 실거래 된 게 12억 8천만 원 12층입니다. 1층이 11억 8천만 원 6월 달에 거래된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이제 더 올라가 있겠죠. 아직 뭐 실거래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만 여기 매매 호가 보시면 5층 6동 5층이 12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동이 1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5동이 1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점점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로 해서 조금이라도 뭐 부동산 복비라도 이렇게 줄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매로 해서 입찰가 잘 산정하셔갖고 낙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